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2월도 하순에 접어드는데요.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나오셨을 때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뭐 정부가 26일이죠.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저 PBR주 이거 테마주처럼 움직이다가 이제는 좀 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정부 지원책이 나온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올해 구체적으로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정책은 맞죠. 한국이 PBR 1배 이하인 비율이 60%를 넘거든요. 예. 일본보다 많습니다.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평가받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냥 싸다라고 해서 좋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뭐 보험업종은 30%를 넘게 올랐고요. 은행 20%, 뭐 증권, 자동차 다 20% 넘게 올랐죠. 코스피가 7%대 반등을 하고 오늘까지 합치면 8%대 반등을 했다고 본다면 최소한 10%포인트, 20%포인트 이상 더 올라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이 이만큼 올라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공개될 때쯤이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이 정도인데 현실은 얼만큼 따라올까라는 것들을 좀 가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향후 시장 흐름들의 체질적인 개선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싸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싼 이유가 있다면은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요. 오히려 싸지만 뭐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능력, 이익 창출 능력이 있을지를 더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뭐 저 PBR주들이 너도 나도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자금력이나 이익 창출 능력,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자동차하고 금융주들이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자동차하고 금융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두 개 업종으로 좀 압축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발표인데 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주도 이제 자동차 금융 같은 이 저 PBR주 관심이 계속 지속된다고 알겠죠?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려는 움직임들이 좀 계속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주를 돌아보면요. 그동안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보험업종이 주간 수익률 기준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요. 소매유통도 마이너스 반전을 했습니다. 약간의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는 저는 오히려 좀 성장주나 수출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최근 뭐 저 PBR주들이 주목받는 과정에서 성장주, 수출주들이 소외됐던 이유는 뭐 저 PBR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채권금리가 반등하면서 좀 시장을 괴롭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주 뭐 FMC 물가지표에 의해서 채권금리가 더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마 이번 주 FMC 의사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주 29일 날 있을 PC 물가가 예상만큼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2% 초반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채권금리가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내일 중국까지도 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화된다면 아마 성장주나 수출주 쪽에서 좀 움직임들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자동차 금융에 대한 관심을 잠시 내려놓고 순환매 차원에서 수출주 성장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달 장세를 뚝 돌이켜 보면은 그냥 저 PBR주만 간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와 성장주 사이에 발빠른 순환매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쫓아가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좀 좋은 종목을 사놓고 이거 좀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뭐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순환매가 나오는데 성장주는 조금 오르고 가치주는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올라왔다 하더라도 성장주는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환매에 대응하느냐? 일단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3.8 근접하거나 가까워지면 좀 가치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3에 근접해 있으면 오히려 성장주나 수출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발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정점에 도달했으면 언젠가는 꺾일 것이고 바닥권에 있다면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 좀 이번에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8, 3.7까지 떨어졌던 게
어느새 4.3까지 올라갔었고요. 예. 그러면서 가치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4.3을 찍고 좀 살짝 꺾이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 PC 물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좀 레벨이 떨어지게 된다면 성장주, 수출주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이익 전망치가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는 반도체, 조선, 인터넷이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제 10년물이 지금 4.3% 거의 근접해 네. 있는데 그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갔을 때하고는 좀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금리 인하 시점이 어쨌든 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란,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뭐 작년처럼 5를 넘어설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타이트하게 박스를 잡으면은 4.8에서 4.2, 좀 열어놓게 된다면 4.7에서 4.3 정도의 박스를 생각하시고 좀 순환매에 대응하시는 게 당분간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 금리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 물가 지표 미국에서 나온 거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네. 소비자 물가 예상치 넘었고 소매 판매는 예상치 밑돌았고 네. 거기다가 또 주말에 생산자 물가 나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물가 불안이 다시 재기잖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진행되고 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예상보다 다 높았죠. 그런데 디스인플레이션이 끝났냐? 아니냐,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일시적인 거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요. 1월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반등한 건 아닙니다. 12월보다 떨어진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대했던 2.9에 못 미쳤던 그림들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상보다 높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매년 1월 달에 이런 현상들이 좀 많습니다. 예. 왜냐면은 매년 1월 달에 그 해 물가 비중을 새롭게 산정을 하거든요. 품목 간의 비중을 네, 조절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조정을 한 거 보면은 물가 레벨이 낮은 상품 비중이 떨어졌고요. 아하. 물가 레벨이 높은 서비스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네. 그런 영향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1월 달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이번 물가가 좀 등락은 있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모두 부진했고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12월 달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 이게 낮아졌는데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진한 그림들이거든요. 전년 대비로 본다 한다면 굉장히 꺾이는 모습들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경기 둔화 가속화 가능성들을 높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미국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좀 더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3월 초에 공개되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나 예. 서비스 지수 그리고 고용 지표, 요것들을 확인하시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매달 나오는 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추세를 봐야죠. 맞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게 사실 의사록이 공개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상당히 네. 궁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월 FMC를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 F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PC 물가가 2% 초반으로 가니까 3월 달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1월 FMC를 겪고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데이터 디펜던트 외에 또 하나의 단어가 생겨났죠. 자신감. 그건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생각들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월 FMC에서 어떤 큰 흐름들을 바꾸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1월 FMC에서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이 나오지 않았고 예. 그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좀 더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차단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매파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일부라도 있었는지가 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긴축의 두 개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 금리 그리고 유동성, 이 두 가지 모두 다 긴축 사이클을 종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유동성 흡수 QT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다라는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저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월 FMC에서 이미 매파적인 발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지난주에 1월 CPI를 통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 부분 정상화됐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6월로 후퇴됐습니다.
연준의 점도표 3번 금리 인하와 시작점이 같아졌다는 예. 측면에서 저는 너무 큰 우려하기보다는 좀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그 이면의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한번 매를 맞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지 네, 두 번째는 좀 확실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22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더 지연된다고 봐야겠죠?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게 한국은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환율 변수가 좀 같이 엮여 예. 있다 보니까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과 같은 방향성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는 와중에 한국만 차별적인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아마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미국 흐름들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만간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게 된다면 저는 2분기 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5월 또는 6월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은행은 그 통화정책회의가 좀 띄엄띄엄 있어서 7월 달로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미국보다 더 늦은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좀 시장의 불안감들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번 금통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판단까지도 같이 해서 예. 지금 금통위 통화정책 스탠스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치를 조금 늦춰놨기 때문에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문제는 지금 4월 총선이 있고 그리고 PF 이슈들이 좀 예. 산적해 있어서 이게 지연되게 된다면 미국보다 더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지게 된다면 그런 변수들이 시장의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이제 21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뭐 엔비디아 워낙 잘 나가니까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맞습니다. 있어요. 실제와 기대 사이에 괴리가 없다면은 더 갈 수 있지만은 괴리가 크게 느껴진다면은 오히려 이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다 그 비슷한 얘기거든요. 기대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현실이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를 계속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게 이번 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도요. 뭐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죠. 기대가 낮을 때 조금이라도 잘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환호하고 예. 기대가 낮을 때 조금이라도 실망감을 주면은 더 큰 쇼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죠. 근데 방향성, 모멘텀, 흐름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엔비디아 실적 고점이 25년쯤 될 거다라는 네. 전망들이 26년으로 늦춰지고 있을 정도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의 흐름, 모멘텀에 대한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결과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얼만큼 올라오는지 시장의 기대만큼을 충족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엔비디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이번 실적이 예상보다 좀 무진해서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하면은 좀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정말 주목할 만한 시총 3위 맞습니다. 기업입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서 또 우리 관련 반도체 기업들 네. 주가도 움직일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한국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겠죠. 특히 최근 핫한 AI 관련된 반도체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는 와중에도 한국 뭐 몇몇 기업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올랐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다시금 기대감에 불을 지펴준다면 특히 이번 실적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가 긍정적이라면 한국 AI 관련된 반도체들도 좀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도 조금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 여전히 기술주가 달려가고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한동안 뭐 조정 우려가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장세 이어질까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술주가 끌어가고 그 와중에 금리나 기대와 실망감들이 그러니까 금리나 컨센서스 변화에 따른 등락은 있지만 등락이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상승의 힘이 세다라고도 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 조정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긴 하긴 하지만 이게 부러지는 그림이냐? 뭐 이번에도 1월 CPI가 나왔을 때 드디어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조정에 대한 걱정들,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럴 때 조정은 잘 안 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등락이 있다면 좀 사야 되는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밸류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레벨이 많이 올라갔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림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 PBR주가 좀 쉬어갈 때는 오히려 수출주 성장주가 올라와주고 수출주 성장주가 조금 쉬어갈 때는 저 PBR주가 올라가는 상호 보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진다면 코스피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소를 타듯이 올라가는 네. 쪽으로 간다면 맞습니다. 더 긍정적이죠. 자, 춘절 연휴가 끝나고 중국 시장도 다시 개장을 네. 했는데 20일 내일이죠. 그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의 발표가 있어요. 중국 증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금리 정책의 어떤 변화 더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준율을 인하는 단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로 잡혀 있습니다. 4.3에서 4.2로 인하할 것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난주 중국 증시는 추장을 했지만 홍콩 증시가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대출 우대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지준율이나 금리나 이어서 양회에 대한 정책 기대를 예. 이어갈 수 있는 디딤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딱 그렇게 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뭐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런 기대감들을 좀 많이 선반영을 해서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레벨업된 박스권 정도를 보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3월 양회에서 드라이브가 경제 부양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또한 시장에 좀 긍정적인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 그 24년 전망을 하면서는 1분기는 조금 쉬어갈 거다. 박스권 상단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금리, 달러, 원달러 환율 전부 다 박스권입니다. 예. 증시만 좀 예. 세인 그림이죠. 여기 한국은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는 룸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3월, 4월까지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벌써 내일이면 2월도 하순 접어들고 네. 뭐 올해는 29일까지 있지만은 사실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26일 날 이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니까 사실 그 전과 후가 좀 장세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네. 것 같은데 남은 2월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남은 2월, 3월 초중반까지는 저희는 성장주, 수출주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이 한국 코스피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줄 수 있고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변화는 정책은 맞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좀 앞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대감이 앞서간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저 PBR주에 나오는 과정에서 29일 날 PC 물가가 잘 나오고 그리고 3월 초에 나오는 경제지표들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오히려 금리나 기대가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수출자 성장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조선, 인터넷 앞서 말씀드린 업종들이 실적 그리고 수급까지도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차 전지 많이들 잊혀지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사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실적 하향 조정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일부 업종 종목들에 순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저 PBR주를 굉장히 많이 사면서 끌어왔다면 지난주부터는 순환매에 조금씩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싼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성장주와 수출주를 바라볼 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좀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그냥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이경민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